경비 아니세요? 한 여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여기 5성급 호텔인데 그런 옷 입고 왔어요? 27년 만에 찾아간 동창회. 저는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무시. 형편 어려우면 집에 가. 이 차는 비싸. 건물 관리? 그거 경비 아니야? 그들은 웃었습니다. 저를 보며, 저를 짓밟으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이 호텔이, 이 건물이, 이 땅이 누구 거인지 오늘 저는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무시하던 사람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강력한 복수 스토리를 만듭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8세 김태준의 완벽한 복수. 사람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 50을 넘긴 남자의 유통기한은 그가 입은 옷과 신은 구두, 그리고 타고 온 차로 결정됩니다. 내 이름은 김태준. 올해 58. 퇴직한 지 4년째. 아내와는 3년 전 이혼했고 자식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평범한 50대 중반 남자. 할 일 없어 보이는, 돈 없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남자. 지금 저는 27년 만에 처음 가는 고등학교 동창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금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27년이 지나면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옷은 일부러 낡은 걸 골랐습니다. 10년 전 마트에서 산 회색 점퍼, 밑창이 달아 한쪽이 낮아진 검정 구두. 손목엔 시계도 없습니다. 이유요? 곧 아실 겁니다. 호텔 정문함. 발렛 직원이 제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 제가 걸어온 걸 봤거든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는 제 뒤에 도착한 벤츠 차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는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왁자지껄 다가왔습니다. 모두 말쑥한 정장 차림.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었고 남자들은 손목에서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26층 연회장이지? 응, 우리 학교 동창회래. 제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들도 뒤따라 탔습니다. 한 남자가 제 옆에 섰다가 슬쩍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곤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죠. 여기 호텔 관리 수준 떨어졌네. 직원들 복장 관리를 왜 이따위로 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면의 숫자판을 바라봤습니다. 1층, 5층, 10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26층. 문이 열렸습니다. 고등학교 26회 동창회. 입구에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들며 입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태준입니다. 그녀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이 고등학교 동창이신가요? 네, 아, 잠시만요. 그녀는 뒤쪽에 남자 직원을 불렀습니다. 둘이 뭔가 속닥거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차가웠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70명쯤은 모인 것 같았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8개. 사람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었습니다.
야, 진수야. 민호. 너 완전 그대로네. 거짓말. 나 배 나왔어. 시끄러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한 남자가 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같은 반이었나요? 3반이었습니다. 아, 저도 3반인데. 이름이 김태준.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손목엔 금시계, 옆엔 젊고 예쁜 부인. 야, 석진이. 우리의 자랑. 동창 회장님. 그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박석진.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나갔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야,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비는 1인당 30만 원. 미리 말했지? 여긴 5성급 호텔이라 비싸.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석진아, 내가 주인 아니냐? 맞아. 여기 내 거 아니야? 박석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 건물은 강남이고 여기는 내 친한 형님 거야. 그래서 싸게 빌린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석진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7년 만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그는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강남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됐고요. 와 하는 탄성. 부럽다 진짜. 역시 석진이는 달라. 그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그냥 옛날 생각하며 즐겁게 보냅시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곤 하나씩 소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치과 원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내년에 퇴직합니다. 저는 학원 운영하고 애들 둘 다 의대 갔어요. 하나씩 돌아가며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자, 저기 구석에 계신 분, 성함이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뭐 하세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건물 관리 일합니다. 건물 관리. 좋죠. 요즘 그쪽도 수요 많잖아요. 사회자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식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관리래. 경비 아니야? 저는 들은 척 안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원형 테이블. 저희 테이블엔 7명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6명이 했습니다. 저는 빠졌습니다. 야, 너 애들은 뭐 하냐? 큰애는 대기업 다니고 작은애는 고3이야. 오, 좋겠다. 이야기가 무르익을수록 저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웨이터가 지나갔습니다. 못 봤습니다. 아니, 안 본 겁니다. 저는 직접 일어나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야, 직원한테 시키지 왜 직접 가? 제 원래 성격이 그래.
눈치 없어. 저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식사 중간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두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아까 그 김태준이라는 애 기억나? 아니, 전혀. 나도. 근데 경비한다며? 쪽팔려서 어떻게 왔대? 인간은 자존심이 있어야지. 저런데 왜 와?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그들을 봤습니다. 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민망한 공기. 저는 천천히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 저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눈가, 처진 볼, 힘없는 눈빛. 이게 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들이 본 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곤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조금만 더.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석진이 무대에서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2차 갑니다. 근처에 제가 아는 바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마무리합시다. 환호를 치며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김태준. 2차는 좀 비쌀 거야. 부담되면 집에 가도 돼. 우리가 이해할게. 형편이 어려우면 무리할 필요 없어.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갈게. 야, 진짜 부담 갖지 마. 우리가 쏠게. 아니야, 내가 낼 거야. 뭐? 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거기 1인당 50만 원은 나올 건데? 괜찮아. 그래, 내 맘대로 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세 부리네. 돈도 없으면서. 저는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남루한 옷차림,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호텔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렛존 앞 차들이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 야, 너 차 바꿨네? 응, 이번에 GV80으로. 오, 좋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차 키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 안 가져오셨어요? 발렛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걸어왔습니다. 아, 어색한 침묵. 박석진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럼 내 차 타고 가. 자리 있어. 괜찮아. 에이, 뭘. 같이 가자. 저는 박석진의 차 뒷자리에 탔습니다. 옆엔 다른 동창 2명.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조용한 엔진 소리. 야, 이 차 좋다. 진짜. 응, 나 작년에 바꿨어. 풀옵션이야. 그들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10분 후, 고급바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엔 LENOIR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구엔 정장 입은 도어맨. 어서 오십시오. 그는 정중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리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박석진이 말했습니다. 야, 얘도 우리 일행이야. 아, 네. 그제야 도어맨은 비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재즈 음악,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완전 좋은데? 역시 석진이는 아는 데가 달라.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예약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큰 소파 좌석, 2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
메뉴판이 돌았습니다. 위스키 한 병에 150만 원? 여기 진짜 비싸네. 괜찮아. 오늘은 내가 쏜다. 박석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다들 각자 1차 회비는 냈지? 당연하지. 술이 나왔습니다. 고급 위스키 3병, 안주, 과일. 자, 건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사람들은 솔직해졌습니다. 야, 진짜 우리 중에 제일 잘된 게 석진이지? 인정. 200억 매출은 진짜 대단해. 박석진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다들 각자 잘하고 있잖아. 에이, 겸손 떨지 마. 너 강남에 빌딩도 있잖아. 그건 아직 대출이 많아서. 그래도 빌딩은 빌딩이지.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김태준. 너는 술 안 마셔? 아, 조금만 마실게. 왜? 내일 일 있어? 응, 주말에도 건물 관리해? 힘들겠다. 괜찮아. 야, 그래도 오늘은 마셔. 우리가 내는데. 그가 제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가득 넘칠 듯. 자, 받아.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비웠습니다. 저 친구 주량 되네. 웃음. 하지만 그 웃음엔 놀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취했고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야, 진짜 우리 때는 좋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맞아. 맨날 힘들다 힘들다. 우리는 그래도 다 자수성가 아니야? 인정. 그때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김태준 씨는 결혼 안 했어?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 아, 자녀는? 없어. 그렇구나. 동정 섞인 눈빛.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혼자 사는 것도 좋지. 자유롭잖아. 맞아, 부럽다. 하지만 그 말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위스키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습니다. 곧이야. 곧 밤 10시. 분위기는 절정이었습니다. 박석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노래방 가자. 좋아. 환호. 계산이 나왔습니다. 총 980만 원입니다.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뭐, 1000만 원? 박석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위스키를 너무 많이 시켰나 보네. 그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삑, 죄송합니다.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박석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한도가 찼나 보네. 잠깐만요. 그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삑, 이것도 거부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나눠낼까? 그래야겠다. 1인당 50만 원씩 내면 되겠네. 그들은 하나씩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석진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오늘 회사법인 카드가 한도 찬 줄 몰랐네. 괜찮아, 우리가 내지.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계산할게. 그러자 매니저가 저를 봤습니다. 네, 전액 제가 내겠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친구 무슨 돈으로? 허세 아니야?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98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 매니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혹시 블랙 카드? 네. 그는 카드를 봤더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삑, 승인되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석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김태준 너 무슨, 괜찮아. 오늘 내가 내고 싶어. 그래도 1,000만 원인데 괜찮아. 저는 영수증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준, 너 무슨 일 하는 거야? 진짜로?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건물 관리, 아니, 건물 관리로 어떻게 블랙카드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그들이 하나씩 따라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노래방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석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너 정말 뭐 하는 거야? 말했잖아. 건물 관리라고. 어떤 건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러 개. 응, 박석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호텔 시설 점검건은 내일 아침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늦었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잠깐. 박석진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한 대의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우리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 입은 기사가 내렸습니다.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입을 벌린 채 굳어있는 얼굴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들, 점점 작아지는 모습들. 저는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은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 단체방이 폭발했습니다. 박석진, 야, 김태준 어제 그게 무슨 일이야? 이민호, 진짜 궁금하다. 너 뭐 하는 거야? 강지수, 블랙카드는 어떻게 가진 거야? 윤서연, 혹시 건물 관리가 자기 건물을 관리한다는 뜻이었어?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저는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한강으로 조깅을 나갔습니다. 구두가 아닌 운동화, 점퍼가 아닌 트레이닝복. 하지만 여전히 평범해 보이는 차림. 한강변을 달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김태준. 뒤돌아보니 박석진이었습니다. 운동복 차림.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야, 너 어떻게 여기? 나도 여기서 운동해. 매일? 응, 박석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봤습니다. 궁금해? 당연하지. 어제 그게 뭐야? 블랙카드에 전용 기사까지. 건물 관리하면 그럴 수도 있지. 말도 안 돼. 건물 관리는. 박석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뭐라고? 천한 일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동창들은 그렇게 생각하던데. 박석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미안하다. 우리가 좀 무례했어. 괜찮아. 근데 진짜로 너 정체가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다음 동창회 때 알려줄게. 다음 동창회? 응, 3개월 후에 또 있지 않아? 그렇긴 한데.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보자. 야, 김태준.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뒤에서 박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자식? 진짜?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의 한 빌딩으로 갔습니다. 정장 차림, 깔끔한 구두, 고급 시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빌딩 로비, 경비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2층. 문이 열리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로 보이는 서울 정경. 책상 위에 명패. 김태준 회장, 태양종합건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건은 내일 최종 승인이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호텔 LE NOIR 인수권은 잠깐. 저는 비서를 멈춰 세웠습니다. LE NOIR 현재 주인이 누구죠? 박영호 씨입니다. 소규모 부동산 업자고요. 최근 자금난으로. 그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네, 박석진이라는 분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인수 진행할까요? 아니요. 일단 보류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27년 전,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고등학교 때 저는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습니다.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갔습니다. 반 아이들은 저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석진은 달랐습니다. 집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5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그리고 작은 토지를 샀습니다. 재개발 지역.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거기가 언제 개발돼?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10년. 그리고 재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 땅은 100배의 가치가 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더 큰 건물을 샀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20년. 지금 제가 가진 건물은 서울에만 17개 호텔, 3개 상가, 건물 28개, 총 자산 8천억.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언론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왜? 이 순간을 위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석진, 야, 김태준. 진심으로 궁금하다. 술 한잔하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LE NOIR에서 보자. 오케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LE NOIR 입구. 저는 이번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맞춤 수트, 이탈리아 구두, 스위스 시계. 도어맨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박석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야, 너 완전 다르네. 옷을 좀 바꿔 입었어. 그 정도가 아닌데? 분위기 자체가.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술이 나왔습니다. 박석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일단 건배하자. 박석진이 술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알고 싶어? 당연하지. 왜? 뭐? 왜 궁금해? 박석진이 당황했습니다. 그야 친구니까 친구.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 동창회 때 나를 친구로 대했어? 그건 경비라고 했지? 집에 가라고 했지? 돈 없다고 비웃었지? 박석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무엇이 잘못일까? 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잘못일까? 야, 김태준.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궁금하다고 했지. 말해줄게. 박석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는 태양그룹 회장이야. 뭐? 태양종합건설. 들어봤어? 박석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양그룹? 그 재개발 전문? 응, 거기 회장이 너라고? 그래, 박석진이 의자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미친.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야, 그럼 왜 그렇게 입고 온 거야? 궁금했어. 뭐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27년 전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 나는 가난했고 무시당했지.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저는 박석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는데도 옷만 남루하면 똑같이 무시당하더군. 야, 그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박석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사업은 어때? IT 회사 작년 매출 200억이라고 했지? 박석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확인해 봤어. 실제로는 50억이더군. 그것도 대부분 외상. 강남 빌딩도 확인했어. 소유주가 아니라 임대였더군. 대출도 세계은행에서. 그만. 박석진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인정한다. 나 허세 부렸어. 미안하다. 사과는 받지 않겠어. 뭐? 저는 일어섰습니다. 박석진. 이 자리는 내가 냈어. 그리고 저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다음 동창회 때는 진실만 말하길 바래.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 너 복수하는 거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야. 그날 밤 박석진은 동창회 단체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야, 너희들 김태준 그거 아냐? 얘 태양그룹 회장이래. 순간 단체방이 폭발했습니다. 이민호, 뭐? 강지숙, 말도 안 돼. 윤서연, 태양그룹? 그 대기업? 최정우, 장난치지 마. 박석진, 장난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나서 들었어. 이민호, 증거는 박석진 명함 사진 첨부. 사진 속 명함. 김태준, 태양그룹 회장. 단체방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강지숙, 미친. 윤서연, 우리 큰일 났다. 최정우, 야,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이민호, 경비라고 했잖아. 집에 가라고 했고. 박석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다음 동창회 때 우리 다 모여서 사과해야 돼. 강지숙, 사과? 그게 될까? 윤서연, 나 진짜 쥐구멍 들어가고 싶다. 그날 밤 저는 그 대화를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단체방 대화 내용입니다. 잘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다음 동창회 날짜를 앞당기죠.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2주 후. 그리고 장소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호텔로 하죠. 신라 팰리스? 알겠습니다. 2주 후, 동창회 당일, 신라 팰리스 호텔 그랜드 볼룸. 서울에서 가장 비싼 연회장 중 하나. 동창들이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여기 진짜 김태준이가 빌린 거 맞아? 맞대. 여기 주인이 김태준이래. 미친. 이 호텔이? 그들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엔 비서 2명.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죠. 하지만 아무도 앉지 못했습니다. 박석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태준. 아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고개 숙인 사람들. 27년 전과는 정반대 풍경.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과를 받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할 건 2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첫째, 저는 왜 이렇게 됐는가? 둘째, 여러분은 왜 저를 무시했는가?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27년 전 고등학교 졸업 사진. 맨 뒤 구석에 서 있는 저. 남루한 교복. 작은 체구. 고개 숙인 모습. 이게 27년 전 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 직원.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갔습니다. 다음 사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20대 제 모습. 졸업 후 저는 1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7일. 다음 사진. 작은 토지 문서. 모은 돈으로 재개발 지역 토지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거기가 언제 개발되냐고. 다음 사진. 10년 후 그 땅에 들어선 고층 빌딩.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그 돈으로 더 큰 건물을 샀고 또 기다렸고 또 올랐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소유한 17개 빌딩의 리스트. 현재 저는 서울에만 17개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호텔 3개, 상가 28개. 총 자산 8천억. 연회장이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일부러 숨겼으니까. 저는 화면을 끄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저를 보는지 아니면 제 돈을 보는지. 박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첫 동창회 때 저는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돈 없어 보이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이민호 씨, 저를 경비라고 하셨죠. 이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지수 씨, 형편 어렵다고 비웃으셨죠. 강지수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최정우 씨, 집에 가라고 하셨죠. 이 차는 비싸다고.
최정우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석진 씨. 박석진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200억 매출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실제로는 50억, 그것도 외상투성이인데. 박석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27년 전에도 지금도 돈이 있으면 존대하고 없으면 무시합니다. 입은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타고 온 차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연 회장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울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천박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가짜인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비용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네. 신라 팰리스 그랜드 볼룸 대관료, 식사, 음료 모두 포함해서 총 7천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낼 겁니다. 전액. 회장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여러분 각자의 진실입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엔 여러분이 지난 27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진짜 재산은 얼마인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이 봉투를 열고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박석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박석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회사 작년 매출은 200억이 아니라 43억입니다. 그것도 순이익은 2억.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강남 빌딩은 제 건물이 아니라 월세 사무실입니다. 보증금 5천에 월 300. 그리고 저는 지금 은행 대출 12억이 있습니다. 다음 달 이자도 못 낼 상황입니다. 박석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앞에서 잘난 척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힘듭니다.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민호였습니다. 그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는 치과 원장이라고 했지만 그가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사실은 3년 전에 망했습니다. 과잉 진료로 고소당해서 의료 정지 6개월 받았고 그 사이 환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치과에서 고용의사로 일합니다. 월급 400만 원.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작년에 이혼 신청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민호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은 강지수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읽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강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강사입니다. 그것도 시간 강사. 한 달에 8일만 일합니다. 애들이 의대 갔다고 했지만 큰애는 재수생이고 작은애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 남편은
작년에 사업 실패로 집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전세로 살고 그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명씩 봉투가 열렸습니다. 공무원이라던 최정우. 사실은 5급이 아니라 9급입니다. 그것도 지방직. 대기업 다닌다던 윤서연. 협력업체 계약직입니다. 3개월마다 재계약. 성공한 사업가라던 정민석. 작년에 파산했습니다. 지금은 친구 회사에서 월급쟁이. 하나씩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27년간 쌓아온 허세, 거짓말, 가식 모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고백이 끝났을 때 연회장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들. 여러분은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잘난 척했지만 사실은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왜요? 저는 한 명 한 명을 봤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불행해 보였으니까. 여러분보다 더 가난해 보였으니까. 여러분보다 더 비참해 보였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저는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벌 돈을 하루에 법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살 집을 17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경비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톤을 낮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고개 숙일 이유는 당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돌아보니 박석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 회장님, 정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저 앞으로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박석진 씨.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미워서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당신들이 깨달았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듭니다. 당신도 저도 모두. 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무시하며 위안받아선 안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들어도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박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27년 전 그 가난한 청년, 27년 후 이 자리에 선 회장.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김태준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LENOIR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엔 박석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세 없는 옷차림, 진솔한 눈빛.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중소기업 IT 컨설팅?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글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은 돈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려고 합니까? 박석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짜로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고객에게도 직원에게도 저에게도. 박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27년 전 이 도시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복수를 끝냈습니다. 복수요? 네. 하지만 제가 한 복수는 특별합니다. 어떤 점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런 겁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차가 제 집 앞에 멈췄습니다. 펜트하우스 50층.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안 고요했습니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 멋진 야경.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27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 맨 뒤에 서 있는 가난한 소년. 저는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해냈어. 내가 꿈꿨던 모든 걸 이뤘어. 돈도 벌었고 성공도 했어.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복수도 했어.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었고 사과했고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27년을 달려온 이 긴 여정의 끝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꿈꾸고, 누군가는 복수를 꿈꾸고, 누군가는 인정을 꿈꿨습니다. 저처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창회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박석진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호 저도요. 이제는 허세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강지수 우리 모두 회장님께 빚졌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김태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복수에 대한 답입니다. 저를 무시했던 그 순간 여러분은 패배한 게 아닙니다. 저를 인간으로 보지 못했던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잃은 겁니다. 이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체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7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학창 시절, 고되게 일했던 20대, 침묵 속에 투자했던 30대, 성공을 거둔 40대,
그리고 복수를 마친 50대.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교육이니까. 석진의 회사는 작지만 성실하게 성장했습니다. 이민호는 작은 동네 치과를 새로 열었습니다. 과잉 진료 없이 정직하게. 강지수는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재능기부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저는 여전히 건물을 관리합니다. 17개의 빌딩을, 3개의 호텔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가난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실패한 사업가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무시당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은 혼자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거라는 걸. 오늘도 저는 평범한 운동복을 입고 한강을 달립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말합니다. 저 아저씨 매일 저기서 뛰네. 직업이 뭘까? 글쎄, 평범한 회사원 아닐까? 저는 웃습니다. 그래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평범하게 보이는 것과 평범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시하던 사람의 정체는 항상 가장 늦게 밝혀진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가 고개 숙일 이유는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진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교육이며 진짜 성공은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함께 오르는 것이다. 김태준, 58세. 태양그룹 회장. 전 건설 현장 노동자. 전 투명인간. 현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것이 김태준의 이야기입니다. 무시당했던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한 이야기. 그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거울을 보여준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 변하게 만든 것.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낡은 구두를 신었다고, 차가 없다고 무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가 고개 숙일 이유는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